오늘은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변화 및 개발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2019년도 이제 하반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들 참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된 거 조세라든가 청약, 금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시행되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개발 여건들 뭐 착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다던가 아니면 또 그 연내 개통된다거나 뭐 이런 총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 모든 사업들 한번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재개발 관련입니다. 재개발 관련된 임대주택 비율. 재개발 관련된 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바뀐다는 얘기는 재개발 관련된 임대주택 비율 중에서도 일반 분양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재건축보다는 강남 쪽에 재건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들 대부분 다 200~300세대가 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 비율은 조금 물량이 많은 재개발 쪽에 이제 공급 쪽을 많이 비율을 이제 어느 정도는 비율 높여주겠다는 얘기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을 넣어놨을 때 현행은 10에서 15% 정도 전체 세대수에서 10에서 15% 정도만 맞추면 되지만 이제는 20% 선까지 맞춰야 된다. 5%가 좀 높아진 거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5%에서 15% 정도까지 맞추면 되지만 이제는 최대 20%대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현행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돼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요. 세입자 수가 과다할 경우에는 추가로 5% 범위 내로 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20%지만 세입자 수가 많을 경우는 25%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또 주택수급 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서 10% 범위 내에서 다시 현재 더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5%지만 다시 1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조건의 세입자 수와 수급 안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최대 물량이 공급된다고 봤을 때는 20이 아닌 3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 비율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저가의 주택들, 특히 이제 서민층을 위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받는 입장이거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내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보다 비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도나 청약이나 금융, 주거 복지 한 4가지 정도로 현재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로망, 세로망, 조로망을 끼고 있는 지역에 총 2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동률 80%만 넘게 되면 그 지역을 다시 7층 미만으로 신축할 수 있는 조건들. 물론 현재 건축 비용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다시 나옵니다. 10월 정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꽤 괜찮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사업성이라든가 수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강남 쪽을 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 지역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한다. 미분양 지역에 12월 달에 진행한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미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가 현재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공공주택 건축 기획 절차를 의무화해서 설계부터 기본적인 착공 단계까지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 자격을 사전 검증 시스템, 사전에 검증을 하겠다. 지금 현재 청약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진 조건으로 진행되다 보니 당첨이 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건을 따져보니까 현재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전 청약까지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올 10월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 투기 수요 차단이라든가 불법 전매, 그다음에 공급 질서 교란자 계약 취소 같은 경우는 올해분, 뭐 작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을 올 12월 달은 취소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욱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대출 자산 심사 기준이 들어가고요.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이 금융권에 확대 적용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6월 달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1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했던 분들이 제2금융권 약간 이자가 비싸더라도 어쨌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제2금융권으로 갔지만 이제 그것도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소득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를 하고요. 또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에는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해서 매입형이 아닌 신규 건설을 해서 당초부터 그냥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신혼이라든가 청년들, 취약계층, 고령자들한테 주택을 어떻게 더 공급할 거냐는 내용을 뭐 10월, 9월부터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협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현재 해결점을 찾지 못할 방안만 나온다면 당연히 또다시 계획을 또 잡겠죠.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이런 부분을 재차 거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개통되는 철도입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12월 달에. 올 12월이니까 딱 7년 만에 개통이 되는 거죠. 아니죠. 개통 예정이라서 7년입니다. 2013년도에 원래 개통되려고 했었으나 그만큼 현재 늦어진 상태고요. 12월 달에 개통이 되고 그래서 현재 김포항 신도시부터 풍무지구부터 또는 그 주변에 있는 5호설까지 연결이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신규 청약자들이나 아니면은 현재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교통 요건이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재거리가 아닐까 얘기하고 싶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이 많죠. 실시계획 승인이 이제 8월 달 다음 달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에 따라서 현재 기본적인 설계 또는 현재 현재 건설할 수 있는 건설사들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호선 청라 연장 기본계획 승인이 7월 달에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호선 연장 신내역, 중랑구 신내역의 개통이 12월에 현재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두 군데입니다. 현재 B노선 같은 경우 송도에서 현재 청량리까지는 B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예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현재 얘기가 분분했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 연내에 완료시키겠다.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겠다는 얘기고요.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착공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C노선과 현재 A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SRT와 공유한다 또는 현재 KTX와 어떻게 고속철도와 같이 할 거냐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조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SRT 연결되는 수서까지, 수서에서 또 동탄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현재 삼성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착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B노선이 바로 이 노선이고요. 지금 C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군포 금역까지 가는 부분이 이제 2024년도 정도 개통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삼성동에 현재 복합 환승센터 연내 착공한다고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GTX A노선, C노선 일단은요. 그다음 유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입니다. 같이 연결이 돼서 지하 6층까지 현재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상권도 일일 이용객이 한 60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들을 만들어줘야겠죠. 지금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니 거대 지하도시를 만든다. 거기에 GBC,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본사 이전을 하는 게 올해 착공입니다. 그래서 연내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복합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얘기입니다. 실제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12월이고요. 양재동 R&D 캠퍼스 조성, 이건 아시다시피 서초오면 R&CD 단지고요. 100만 평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전 부지, 양곡 도매시장 이전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번 달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또 수도권 소재 아직 현재 위치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이스 시설 건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착수가 올 하반기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의 복합 시설들, 호텔 업무 시설, 전시 컨벤션, 공연장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들이 올해 착공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9년도 보게 되면 현재 총 개는 17만 6천 가구, 그중에서 공공임대, 준공이 되는 부분은 13만 6천 가구, 또 공공 지원을 해서 부지 확보하는 부분이 이제 4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돼 있고요. 20년, 22년도까지 거의 비슷한 물량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가 없다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지 확보가 우선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GTX 같은 경우도 1기, 2기, 3도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3기 신도시까지 현재 발표가 된 내용들 올 하반기부터 어떻게 될 건가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현재 3기 신도시가 4곳, 3기 신도시 추가가 2곳 해서 6곳입니다. 그 6곳은 당연히 이 토지가 필요하겠죠. 이 토지가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토지 보상금이 이만큼이 나갑니다. 토지 보상금이 실제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따졌을 때 상반기에만 10조 3천억 원이 풀렸고요. 올 하반기에는 거의 10조 이상이 풀릴 예정입니다. 22조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내년 집행이 가정된다 했을 때 40조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토지 보상금은 다시 주택시장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결코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5년, 10년으로 바라봤을 때는 입지여건 좋은 지역에 주택 또는 소형주택들 취득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의 지름길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